예, 차트버핏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개발한 차트가 새로 이제 런칭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디바인 차트고요. 전체 이름은 디바인 토이 차트로 신의 장난감 그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셔도 많이 볼 수 있듯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먹고 살려는 장사꾼들이고 그 장사꾼들의 차트와 어떻게 이 차트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모멘텀을 이용해서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을 했더라도 어느 구간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원리는 힘의 세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보는 방향이 정방향으로 힘이 제대로 나와주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지표로 이제 모멘텀 지표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모멘텀 작용이 훌륭한가? 이 조건 만족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모멘텀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완성도가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1번으로 보셔야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격, 그냥 단순히 뭐 1시간봉 이평선 하나만 놓고 요거 이격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이 있으니까 영매매 하세요. 자, 이런 것들 갖다가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만든 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목변곡, 일목균형표가 이 선을 지나가면은 이제 변곡이 일어난다 해서 만든 일목변곡선이 있는데, 이 일목변곡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중장기봉에서 이 일목변곡에서부터 현재 종가까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전에 일목변곡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였다가 이 선 밑으로 내려오니까 매도세로 전향이 됐죠. 이 모멘텀 자체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이격도를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종가에서 주황선까지의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충분히 이격이 떨어져 있더라도 아랫방향으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는 순간에서는 이제 이격이 발생됐더라도 그 순간에는 바로 역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 모멘텀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지표가 이 주황색 선에 달려 있는 이 하늘색 막대인데요. 이 막대가 이제 주가에서 주황색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가에 붙이면 붙일수록 더욱더 매도의 힘과 속도가 더 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가에 붙으면 붙을수록 이 내려간 봉의 길이가 전봉에 비해서 더 길죠. 전봉에는 주가에 비해서 덜 닿았는데 이제 이 하늘색 막대가 주가의 시가 부분에 더 가까이 밀착하니까 더욱더 아래로 길게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120분 봉상 하늘색 막대가 종가에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짧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노란색 막대인데요. 이 노란색 막대가 주황선에 붙어 있으면서 이 종가에 붙으면 붙을수록 지금 보시면은 매수 쪽으로 더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노란색 막대는 매수를 나타내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나스닥에서 전체 분봉상 매수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보려면, 자, 현재 종가에서 여기 끄트머리가 현재 종가죠? 현재 종가에서 이 하늘색이나 이 노란색 막대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카운팅 하시면은 그냥 세면 됩니다. 자, 3분봉에 노란색 막대 하나, 120분봉에 하늘색 막대 하나, 이런 식이면은 현재는 이제 매수와 매도세가 비등비등해서 이제 위아래로 의미 없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반면에 아까 전과 같이 1분과 100틱에 노란색 막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므로 노란색 막대가 세 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하늘색 막대가 120분봉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3개의 노란색 막대가 나오게 되면은 이 120분봉의 매도세를 이겨내고 위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이제 여기 오른쪽 이제 모멘텀 카운터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일정 비율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현재 3분봉에서 이 노란색 막대의 크기가 주황선에서 종가까지의 이 비율상 아까 전에 나온 만큼 존재를 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120분봉에서 하늘색 막대가 나와 있고, 이제 주황선에서 종가까지의 이 비율이 50%가 채 안 되죠. 지금 보시면은 주황선에서 이제 이 시가까지의 거리가 약 40% 정도의 힘으로 120분봉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매도세의 속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봉에서 60% 이상의 속도로 이제 매수세가 속도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매수세의 속도가 0으로 돼버리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현재 이 모멘텀 카운터를 보면은 지금 나스닥에서 매수세가 몇 개? 3개죠? 매도세가 몇 개? 하나죠? 지금 1분 백틱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다시금 1대1로 매수 매도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모멘텀 카운터가 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은 힘과 속도를 나타낸다면 이제 왼쪽은 유지력, 모멘텀의 유지력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카운팅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3분, 1분 백틱이 노란색이 나오다가 지금 3분만 노란색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현재는 3분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막대가 나와 있으면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0분봉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대가, 하늘색 막대가 나오면서 속도가 한 40% 정도, 지금 40% 정도죠. 이 40%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유지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신생 속도가 지금 신생 모멘텀이 1분과 백틱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이 발생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120분봉이 자꾸만 이제 양봉으로 길게 이렇게 빠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하늘색 하방 모멘텀 지표가 점점 이제 40%였다가 20%, 10%에서 0%가 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120분봉의 이 유지력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신생 모멘텀이 자꾸만 이렇게 단기봉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120분봉에서 유지력이 이렇게 계속 불이 켜져 있는다면 올라가서 없어질 것 같다가도 이 하늘색 막대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랑 말랑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리면서 주가는 꼬리를 빼고 내리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모멘텀의 힘과 속도가 많이 분포가 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면 매수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이 많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유지력도 이 봉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지지 저항 차트에서 저항에 닿아 있는 상태더라도 그 저항에서 반대쪽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밀고 계속해서 이 저항 밴드를 밀면서 위로 쭉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과 힘과 속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과 이격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더 단순하게 모멘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쉽게 보는 법이 있는데, 모멘텀을 쉽게 보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모멘텀 우열 지표인데요. 이제 콜 강도, 이 초록색이 콜 강도라 보시면 되고, 이 하늘색이 풋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풋 강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콜 강도가 이제 다시금 위로 쭉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세가 나오면서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콜 강도가 줄어드는 만큼 주가는 약간 더 눌렸다가 다시 한번 콜 강도가 늘어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백틱이고 1분과 3분, 120분, 30분, 15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콜 강도와 풋 강도의 이 씨름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어디가 우위인지 좀 명확하게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봉상의 백틱에서는 콜 강도가 지금 더 우위를
가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 지금 1분 같은 경우에는 풋 강도가 신생으로 이제 나와서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분 같은 경우에도 풋 강도가 아래로 내려주고 있는데,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홍색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콜 강도 쪽의 속도가 더욱더 강해졌을 때, 예, 과매수 단계에 왔을 때, 그러면 보통 과매수면은 그냥 과매도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매수 단계에 들어가면은 과매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해당 방향 모멘텀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 강도 자체가 이 분홍색 지표가 떴으면은 오히려 더 위쪽으로 강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늘색 봉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 3분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콜 강도가 강하면서 동시에 풋 강도가 발생이 돼서 약간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잔잔하게 눌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20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풋 강도가 굉장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강해져 있는 상태고, 이 지표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색, 여기가 따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이 하늘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은 풋 강도가 과매도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과매도 상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한 풋 강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속도가 나오면서 눌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속도 자체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신생 모멘텀들이 단기봉에서 생성이 되면서 약간 아까 전에 40%보다 속도가 30%로 좀 줄었지만, 여전히 모멘텀 유지력 지표가 매도로 계속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풋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하방 모멘텀이 계속해서 속도가 나와 있다는 것을 이 하늘색, 물들어 있는 이 하늘색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30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늘색으로 물들어 있던 이 지표를 콜 강도 지표가 비집고 위로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주황색 선에서부터 멀어진 종가까지의 이 이격을 채우려고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콜 강도 지표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봉도 마찬가지로 하늘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방으로 계속 모멘텀이 세게 나오는 상태였지만, 여기서부터 콜 강도가 이 풋 강도 과매매 지표를 위로 이겨내고 나서 양봉을 올려주는 모습을 이 지표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빨간색 이 막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됐다가 이렇게 위로 라운드 되면은 여기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여기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반대로 위로 이렇게 라운드 된 상태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생겼다가 줄어들면은 이제 이 하늘색 막대가 나오게 되면서 고점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을 표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고점 매도 그 타점이 나오고,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그 타점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설명해 드릴 게, 지지저항으로서 이 밴드 지표가 있고 각각 3개의 변곡 지표가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 하나 설명드렸고, 이격 지표 하나 설명드렸죠. 세 번째는 지지저항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지지저항을 볼 수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같이 여기에 닿으면은 주가가 이 선을 이제 침범을 하면서 위로 이렇게 이 선을 위로 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선에 닿으면은 일단은 한 번은 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청산 용도로 내가 조금 빨리 스캘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지표를 참고해야 되고, 이 지표를 만약에 넘는 수준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 그거는 그만큼 과매수나 과매도 이런 상태일 때만 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상태에서는 항상 이 지표를 꼬리를 닫고 다시금 올라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스캘핑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매매할 때도 스캘핑 매매 지표로 볼 수가 있겠죠.
15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게끔 만든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은 주가가 아래 닿으면 반대쪽으로 튕기는 매수 지지선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래에 닿게 되면은 다시금 밑으로 내리는 매도 저항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밴드 지표가 있는데, 이 밴드 지표도 마찬가지로 닿으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빠지고, 이제 여기에 닿으면은 주가가 다시금 위로 올라오는 지지 저항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지표에 비해서는 칼같이 이렇게 꼬리를 딱 빼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지표는, 이제 밴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뚫으면서 이쪽 해당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매도를 보게끔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딱 꺾인다는 그런 지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대신에 이 지표는 지지 저항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약간 모멘텀 지표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닿았는데 오히려 벌리면서 주가가 이 선을 타고 가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밀고 가다가 매도 방향으로 밀고 가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금 주가가 이제 올라타는 것을 멈추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신호들과 모멘텀과 함께 이제까지 내렸던 매도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게 밴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지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5분 차트 말고도 120분, 60분, 장기봉, 일봉, 주봉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지저항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올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작다 보니까 방송에는 모든 지지저항 지표들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모멘텀 지표, 이격 지표, 지지저항 지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격 지표의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변곡 지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변곡 지표가 이제 일정 기준선을 위로 이렇게 상회하면은 그때 이제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신호들이 나오죠. 이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아래 타점에서 매수를 잡은 다음에 이 신호들이 모두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 미리 진입하고 이 신호들을 보면서 홀딩을 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황색 선이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분홍색 신호가 위로 나오게 되고, 초록색 선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은 파란색 신호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검정색 선이 기준선을 위로 돌파한다 그러면 이 빨간색 신호가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초록색 선이 기준선을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변곡으로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아까 전 같은 경우에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그러면 변곡 매수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변곡 매도세를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기준선을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은 이 선이 다시금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주가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 신호랑 같이 이 기준선을 만들어서 기준선을 아래로 크로스하는지 그거를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든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주황색 선이 기준선을 아래로 돌파하면은 하늘색 신호가 아래쪽으로 표시가 되면서 하방 모멘텀이 생성이 되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짧아 보이지만은 거의 200포인트 정도, 19,135에서 18,930, 200포인트 내린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하방으로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진한 파란색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 위에서 이제 하방으로 하얀색으로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밴드 위에서 올라타는 걸 그만두고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밴드 안쪽으로 진입을 고려해 봐도 되겠다는 그 예비 신호가 이 하얀색 신호고요. 반대로 아래에서 이제 위쪽으로 밴드 아래를 이제 주가가 타고 가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매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 예비 신호가 이 하얀색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얀색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분홍색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선이
위로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다. 그런 신호죠. 그래서 이 하얀색 신호가 나오고 이 변곡 신호들이 여러 개가 종합이 된다면 그때 모멘텀 지표 보고 진입을 해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홀딩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 막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란색 막대에 각각 다음 봉에 이 막대의 중앙값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점으로 노랑 막대가 이 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노란 막대가 아래로 침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연을 보시면서 느껴보시고, 이 노란색 막대가 이 점을 하향 돌파하지 않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은 바탕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노란색 막대가 점을 아래로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초록색 바탕 지표도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 막대가 이 점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바탕색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방 모멘텀을 멈추면서 음봉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바탕 신호가 꺼지고 난 다음에는 횡보를 하거나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풋을 나타내는 이 바탕 신호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 보라색 막대가 한번 생성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중앙값에 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점을 이 보라 막대가 침범하지 않는다면, 위로 침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모멘텀이 나온다는 그런 신호이고, 이 풋 바탕 신호가 계속해서 켜져 있으면서 여기에도 막대가 나오는데 점을 침범을 안 했죠, 위로. 그러다가 이 막대가 점을 침범하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얀색 신호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는 예고 신호가 나와 버렸죠. 콜 예고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이 하얀색 아래쪽으로 신호가 나오는 것은 풋 예고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언제 발생이 되냐면 이 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막대가 이 영선을 아래로 하회하게 되면은, 콜 신호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상방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셌다는 뜻이겠죠. 그 셌던 모멘텀이 0이 되면서 밴드의 상단에 닿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제 횡보가 나오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풋 예고 신호가 그때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의미로 이제 하방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풋 바탕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 풋 모멘텀이 이제 강하게 아래쪽으로 붙였다가 이제 밴드 하단에 가깝게 되면은 횡보를 하거나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여력이 나온다는 콜 예고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호들이 얽혀 있다 보시면 되고, 이 밴드에 닿으면서 이 하늘색 신호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밴드를 주가가 타고 가는 순간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보다는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모멘텀이 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신호가 이 네온색 하늘색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반대 신호는 연두색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밴드를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상승세가 끝나자마자 이제 모멘텀이 0을 하회하니까 하락 예고 신호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변곡 신호들이 겹치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0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풋 예고 신호를 보고 나서 변곡 신호들을 다 보고 나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풋 바탕색이 유지가 되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가다가 이 풋 바탕색이 없어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바탕 신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가에서 보통 이 풋 바탕 신호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쭉 들고 온 이 수익이 이만큼 손실 보기 전에 풋 바탕 신호가 꺼진 것만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미리 팔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 막대들의 모멘텀 자체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아래 신호라 보시면 되고, 이 막대가 없어지죠. 이 막대가 없어진 게 왜냐면 이 곡선 모멘텀 신호가 0을 하회했기 때문에 콜 바탕 지표랑 같이 나왔던 이 막대 지표가 계속 상방으로 유지가 됐던 것이고, 이 막대가 이제 이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콜 바탕색 신호가 없어지고 모멘텀은 이제 0 밑으로 하회하게 되겠죠. 그리고 변곡 신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다른 봉의 변곡 신호라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준선을 상회하게 되면 분홍색 바탕색이 나오는데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 이렇게 분홍색 신호가 아래쪽으로 나오면서 매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풋 예고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 하늘색 변곡 신호, 이런 것과 같이 여기에도 분홍색 신호가 아래쪽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신호를 여러 개를 센 다음에 보통 전체적으로 이 양쪽 다 풋 예고 신호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 변곡 신호가 총 3개가 합쳐졌을 때 그때 매도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타점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초록색은 상방 기준선에 있지만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하방 기준선에 있으면서 오히려 상방 변곡 신호를 표시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일해서 여기 상단에서 3개의 신호가 가급적이면 통일될 때 그때 진입하면 가장 이제 타점이 좋은 것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가장 확실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풋을 볼 때는 변곡 지표들이 상단 기준선에 이제 위로 살짝 걸쳐 있는 상태에서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그때 타점을 잡는 것이 좋은 건데, 그 중에 가장 정렬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주황색 지표가 하단에 닿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일 때, 아니면 주황색 지표가 이렇게 상단에 있어서 상단을 아래로 내려오기 직전일 때, 이럴 때 보면은 최소한 한 개의 지표가 같이 상단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검은색 지표가 지금 상단에 있고 주황색 지표가 상단에 있으니까 주황색 지표의 변곡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곧 이어서 얼마 안 가서 검은색 지표의 변곡 매도 신호도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주황선이 상단 기준선에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하단 기준선을 위로 올라오려는 그런 상황인가, 그거를 먼저 관찰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하고 나서 역시금 콜 바탕 지표를 보면서 계속 이 콜 바탕 지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홀딩을 해주고, 막대가 이 점을 아래로 하향하면은 이제 매수를 청산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청산하고 나니까 밑으로 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풋 예고 신호가 나오고 나서 초록색 선이 상단 기준선의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매도 변곡 신호 나오게 되고, 지금 막대가 이 점을 위로 상향하지 않으면서 계속 매도를 홀딩해도 된다는 풋 바탕 신호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방금에도 보셨듯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모멘텀의 속도, 그리고 모멘텀의 유지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미리 청산을 하기 전에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모멘텀 지표에서 또 한 번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심 지표이고 아랫 기준선에 가까이 있으면 매도세 속도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윗 기준선 상태로 좀 가까이 있으면은 매수세가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랫 기준선을 좀 더 밑으로 들어가면은 과매도 상태가 되는데, 오히려 이 기준선을 역으로 위로 상회하기 전까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훨씬 더 세진다고 보시면 되고, 윗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는 과매수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을 아래로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 모멘텀이 오히려 더 강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 신호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심 지표가 과매도 상태에서 전에 있던 수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점점 더 파란색이 아래로 굵어지고 있죠. 이 굵어지고 있는 상태면은 여기에 풋 바탕 신호가 나오면서, 메인 풋 바탕 신호는 이제 좌측에서 보면 되고, 조금 더 홀딩에 도움되는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때는 우측에 있는 풋 바탕 신호를 보시면은 좀 더 오래 끌고 가면서, 이제 나스닥 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를 안 봤으면은 짧게 먹을 거를 이 신호를 보면은 이만큼 먹을 거를 이만큼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익비를 최대한 늘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더 추가한 거니까, 종류가 더 많다고 볼 게 너무 많다고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익비를 훨씬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표는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지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는 이제 과열 지표를 모멘텀화해서 나타냈다 보시면 되는데, 상방 변곡 신호들이 많이 겹쳐 있는 구간에서 이 올라가는 이 모멘텀들이 같이 겹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빨간색 막대가 나오면서 점점 증가하는 이 구간들이 이 세 개가 겹친다고 보면은 이 변곡 매수 신호들이 밀집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주가의 파동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세가 나오면 주가가 위로 붙이다가 하락세가 나오면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락세가 나오는 와중에도 이 분홍색 막대가 위로 올라오면 내려가는 와중 중에서도 횡보나 눌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래에 있는 이 지표는 마찬가지로 이 지표와 동일하고 막대에 대한 모멘텀을 선으로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홀딩 막대는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속도 지표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변곡 지표가 4개라고 했으니까 이 모멘텀 지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간색 막대가 위로 증가하는 상태를 겹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다 같이 빨간색 막대이지만 다 같이 하락할 때를 잡아도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보면서 풋 지표로 이렇게 참고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하락할 때는 파란색 막대가 굵어지는 게 3가지 지표에서 겹치면은 그때 이제 변곡 지표들이 풋 모멘텀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진입을 해서 풋 바탕 지표가 지금 이 하늘색으로 켜져 있는데 꺼질 때까지 쭉 홀딩 하다가 꺼지면은 매도를 청산하고, 이만큼도 지금 100포인트네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을 다 같이 겹쳤을 때, 그때 겹치는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고, 가장 처음 모멘텀 지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틱에서 이렇게 콜 강도가 갑자기 등장하는 순간에는 본장에서는 이만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들어 올리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내려서 내려가더라도 이 순간에 이만큼을 내가 손해를 보고 여기에서 매도를 청산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콜 강도 지표가 점점 증가하면서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나오진 않는지, 그리고 콜 강도 지표가 증가하는 게 각각의 봉 단위에서 겹치게 되면은 그때는 콜 강도가 전체 봉에서 다 같이 통일돼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진입을 해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타점 이후에는 역시 노란색 봉이 이 회색 원을 아래로 침범하지 않고 계속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면은 계속해서 연두색 콜 바탕 지표가 나오게 되고, 이 콜 바탕 지표가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이만큼 먹을 거를 이만큼까지 2배 이상 먹게 될 수 있는 지표가 이 콜 바탕 지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백틱, 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 콜 강도 지표가 위로 상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매수의 긍정적인 막대들이 나와주면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본장 때는 이 순간적으로 팍 튀는 게 초록색 막대들이 조금만 나오게 돼도 순간적으로 팍 튀게 됩니다. 그런 타이밍을 또 스캘핑으로 잡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역시나 정석은 아니지만, 제가 정석적인 매매는 역시나 콜을 볼 때는 콜 예고 신호를 먼저 보고, 콜 바탕 신호가 꺼지지 않는 한 진입을 하고 홀딩 한 다음에, 콜 바탕 신호가 꺼지고 나면 보통 시가에서 콜 바탕 신호가 꺼질지 안 꺼질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수익 보다가 이만큼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타점에서 내려와서 손실을 보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 바탕 지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이 노란색 막대가 점을 아래로 뚫지 않는지 잘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수에 좀 유리한 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황선 아래에 있는데, 매수에 유리한 막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한 분홍색이 나오고, 이 진한 분홍색이 나와 있는 이 주가가 이 주황선을 위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막대가 주가 아래에 붙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주황선 위에서 매도에 유리한 상태일 때 이렇게 어두운 막대, 파랑 막대가 주가 아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파랑 막대가 주가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주황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색 막대가 주가 아래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이 내려온 상태에서 주황선에 이렇게 푼 막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 매도세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120분 봉에 나온 것과 같이 힘과 속도가 몇 퍼센트이고, 그 수치가 이 주황선과 막대 시가 사이의 이 공간에서 비율로, 이 정도면 60% 이상 정도 속도겠네요. 60% 이상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로 세게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표시해 주니까 전체 봉상 현재 콜 우위인지 풋 우위인지 그런 거를 단번에 알 수가 있고, 그 강도 자체도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표시가 되고, 주가 자체에도 이제 비율로 인해서
이 속도가 표시가 되니까 이 속도가 다 줄어들고 여기에도 하늘색이 다 없어지고 나서 백틱에서 이제 이 노란색 막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주가와 주황선 사이의 비율로 인해서 이 50%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주가에 완전히 노란색 콜막대가 완전히 붙어버렸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100%의 속도와 힘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모멘텀과 변곡과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트레이딩 도구가 디바인 차트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10년 동안 차트를 한번 딱 보고 순간적인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차트에 구현하고자 한 그 의도가 제가 3년 이상,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6시, 7시에 종료되죠. 매일 밤을 새면서 이렇게 만든 차트가 이 차트이기 때문에 가격은 사실은 매길 수가 없는 것과 같고요. 이제 5월 1일부터 정식 출시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1000만 원도 사실은 하루 만에 한 계약으로 미니 기준 1000만 원을 버는 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1000만 원 벌고 끝낼 것도 아니지만 이런 세밀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계속 선물을 했다가는 1000만 원 단위의 손실은 우습고 몇억, 몇십억 단위의 손실이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한번 시작하면은 선물은 끊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래도 가치에 비해선 좀 싼 값이지만 어느 정도 희소성 유지를 위해서도 가격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출시도 해드리고, 또 회원들을 제가 모집하고 나서 회원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표 요소 중에 어떤 한 가지는 회원분한테 크게 50% 이상 지분으로 그분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준 적도 많고, 항상 사업은 본인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합하면서 솔직히 먹고 살고자 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장사꾼들보다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나은 이런 차트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월 1일에 정식 디바인 차트를 출시할 거고, 그때는 정상가 1000만 원 확실하게 고정할 거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께 할인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태니까 차트 시연 잘 보시고, 이제 시연하는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딜레이가 5초에서 한 많으면 8초 정도까지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몇십 포인트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8초로 치면은 8초에 이제 100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런 시점의 차트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지표 말고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산과 홀딩 그리고 손절의 필수인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송출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치를 느끼셨다면 그 가치의 이제 몇십 배 이상은 실제 차트에서 구현이 되는 거겠죠. 이제 몇 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정확한 시간과 타점이 딱 나와 있는 상태 차트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왕 시작한 선물 투자 잃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방송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란에 상담방이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그냥 프로필 공개는 어차피 모든 분들이 다 해주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뭐 가짜 계정으로 생성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애기 사진이든 어떤 사진이든 불법 단톡방들 가면은 많이들 이렇게 양산을 해놓잖아요. 저희는 진짜 양심적으로 다 한 명 한 명의 실제로 구입해 주신 분도 계시고 구입 대기자분도 실제 본인 프로필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고, 지금 상담방을 디바인 차트 상담 전용으로 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와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걱정 마시고 편하게 한번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상담 원한다고 톡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